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데일리 줄무늬 스웨터 소매 뜨고 있어요. 소매 원통 뜨기로 뜨는데 이게 지금 3.5mm 바늘로 뜨고 있는데요. 이거 쇼팁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냥 저는 매직 루프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하도 매직 루프를 많이 떠서 그냥 이렇게 줄바늘 하나로 매직 루프 뜨기에 익숙해져갖고 지금은 쇼팁 사용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는. 근데 제가 쇼팁보다 이렇게 매직 로프 뜨기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아마 바늘을 잡는 방법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바늘과 줄을 다 붙잡고 뜨거든요. 이렇게 붙잡고 뜨고, 실 붙잡는 법도 요즘에는 컨티넨탈이라고 해서 실을 왼손에 이렇게 걸고 뜨는 방식으로 뜨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뜨기를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진짜 옛날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엄밀히 말하면 저는 국민학교 세대라서 국민학교 때 걸스카웃에서 그때 목도리 뜨기 하면서 처음으로 뜨기를 배웠는데 그때 뜨기를 배운 방식이 바로 이 오른손에 실을 붙잡고 뜨는 잉글리시 니팅 방식으로 배운 거죠. 그래갖고 그냥 이 방식으로 뜨는 게 저한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렇게 계속 뜨다 보니까는 다른 방식으로 못 옮기겠는 거죠.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이렇게 뜨려면은 쇼팁이 되게 불편해요. 바늘을 붙잡고 뜨는 거라서 이게 짧으니까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손으로. 그립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쇼팁으로 뜨시는 분들은 되게 바늘을 짧게 잡고 뜨시는 분들은 쇼팁을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바늘을 길게 붙잡고 뜨는 사람은 쇼팁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어렵다기보단 불편한 거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뜨는데 제가 이거를 뜨면서 문득 깨달았는데 제가 이걸 뜨면서 또 손가락이 아작나고 있어요. 손가락에 여기 보일렀나? 네, 이렇게 손가락이 완전 아작이 나고 있죠. 그래서 왜 이런가 했더니 여기는 자꾸 이제 바늘이 닿으면서 마찰이 생겨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잡는데 왜 오른손가락 이 부분이 자꾸 구멍이 나려고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왜 자꾸 이 부분이 구멍이 나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뜨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뜨길래 이런 건가? 라고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뜰 때 오른쪽 바늘을 왼손으로 밀잖아요. 이렇게 미는. 근데 이게 바늘이 잘 움직이면 밀지 않아도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빠지면 손목을 쓰게 되죠. 손목을 안 쓰려고 바늘을 손가락으로 미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손목을 쓰지 않아도 돼서 이거를 바늘을 이런 식으로 잡고서 뜨는데요.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쳐 줬다기보다는 뜨면서 그냥 익숙해지는 습득된 그런 건데 이렇게 잡으면은 이 손가락이 망가져야 되는데 왜 오른손에 이 검지에 이 부분에서 자꾸 구멍이 났고 마찰로 살이 딱딱해질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원인은 바로 빡빡하게 뜨는 거에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뜰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코가 뒤에서 안 밀려오면 제가 이렇게 찌르는 거죠. 이렇게. 이 자세로 찌르니까, 바로 이 위치에서 자꾸, 바늘이 지금도 찔려갖고 살이 복구가 안 되고 있어. 움푹 패여 있죠. 아이, 살이 탄성이 떨어지고 있네. 그래서 손가락이 아픈 거였어요. 스틸 바늘이나 아니면 뾰족한 바늘? 아디도 괜찮고요. 다른 바늘 쓸 땐 괜찮은데 이렇게 좀 면사로 지금 제가 면사 좀 너무 느슨하게 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갖고 면사를 나무 바늘 조합으로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는 손가락에 아작이 나는 거죠. 아, 근데 어떡하죠? 저 지금 면사로 뜨려고 계획 중인 게 지금 뜨고 있는 이 옷, 그리고 요 옆에 저희 문어발,
자, 이것도 면사로 뜨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면사로 뜨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아작나는 검지가 괴로워하는 이 상황이 좀 오래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래요. 근데 봄 뜨게 하려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견뎌야 되겠죠? 제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손가락에 무리가 가는데도 이렇게 나무 바늘을 사용한 이유는 이거 할 때 여기도 왜 걸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할 때 이 바늘에 여기가 자꾸 스치면서 여기에 자꾸 굳은 살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할 때 자꾸 바늘에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코가 잘 빠질 때는 괜찮은데 코가 잘 안 빠지면은 오른손을 더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면 다 뜨고 나서 제가 왜 그러면 스틸 바늘을 메탈 소재의 바늘을 쓰면 되는데 메탈 소재의 바늘이 아니고 나무 소재의 바늘을 쓰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뜨다 보면은 이런 편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되게 많이 떴죠? 뿌듯해. 이렇게 중간에 우글우글해지는 스티치가 있죠? 이거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떠지는 게 혹시 코가 뒤집혀진 거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코가 뒤집혀진 게 아니라 뜰 때 실을 붙잡고 있는 장력이 변한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은 코가 마치 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편물을 살짝 이렇게 늘려보면은 가지런하죠. 그러니까는 이 부분 뜰 때만 실을 감을 때 좀 느슨하게 잡은 거죠. 그래갖고 코가 마치 휘어진 것처럼 편물이 틀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좋은데 제가 지금 원통뜨기인데도 이거 면사라서 텐션이 없잖아요. 실에 신축성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신경을 써서 떠도 장력이 중간에 가끔씩 변해갖고 이렇게 울룩불룩해지는 편물이 나오는 거죠. 약간 울룩불룩한 부분. 근데 이거는 이 실은 좀 세탁하면은 세탁 매직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 위쪽은 조금 더 가지런한 느낌이 들죠? 이 위쪽은 한번 세탁을 한 거고요. 게이지 확인하느라 바늘에 끼워진 상태로 세탁 한번 한 거고 이 밑에는 아마 세탁을 하면은 면사가 약간 수축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축이 되면서 조금 더 편물이 가지런해지겠죠. 면사로 뜰 때는 그거를 감안해서 떠야 돼요. 지금 그래서 옷이 뭐랄까 지금 뜰 때는 막 흐느적거리는 이게 막 흐느적거리는 느낌인데 이거를 세탁하고 나면은 적당한 뭐랄까요 편물의 힘 같은 게 유지되면서 조금 더 입기 좋은 옷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면사로 옷 뜨는 거는 되게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동안은 면사로는 한 몇 년 동안 옷을 안 떴어요. 한번 완전 실패를 해서 완전 갑옷같이 딱딱한 편물에 옷이 나와갖고 이제 면사로는 옷 뜨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실들이 대바늘로 뜨기 좋은 면사들이 나오면서 이제 저 나름의 최적의 게이지를 찾아서 옷 스타일에 맞게 게이지를 조절해서 지금 뜨고 있는 거죠.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빨리 뜨고 싶어요. 이거 빨리 뜨고 다른 면사 옷도 뜨고 여름 옷도 작년에 떠놓고 도안 작업 못한 것도 올해는 꼭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뜨고 있죠. 진짜 많이 떴죠. 이제 어깨 위쪽, 앞판의 어깨 위쪽만 더 뜨면은
몸판이 끝납니다. 와, 신난다. 봄옷 뜨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되게 많이 떴어요. 저 지금 지금 소매, 마지막 소매 끝단 뜨고 있어요. 여기 소매 다른 한쪽은 다 떴고요. 지금 이 봄날 스웨터는 제가 되게 오랜만에 떠봐서 저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좀 새롭게 뜨는 것 같은 기분으로 뜨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뜨면서 제가 이 옷 소매를 이렇게 넓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지금 소매가 막 이렇게 되게 크죠? 넓죠? 소매통이 되게 넓은데 이거는 아마도 이게 면사잖아요. 그래서 세탁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물에 힘이 생기면서 조금 더 편물의 부직감이 촘촘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바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원통뜨기를 하고 있는데 소매 원통뜨기 아시죠? 매직루프를 사랑하는 인간입니다. 저는 뜨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매직루프 오래 떠갖고 약간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원통뜨기에서 이렇게 지금 스티치가 튀는 게 보이죠? 이런 거는 세탁하고 나면은 조금 더 뭐랄까요? 세탁 매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면사는 대바늘로 떴을 때 세탁 전후에 편물에 드레이프감?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느낌이 지금은 되게 막 흐느적거리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세탁을 하면 조금 더 편물에 힘이 생겨요. 이거는 제가 바늘 사이즈를 지금 0.25 단위로 조금씩 다르게 해서 세 벌을 뜨고 있는데 이거는 그 중간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사이즈 하나 있고 더 큰 사이즈 하나 완성했고요. 그거는 데일리 줄무늬 스웨터 그렇게 해서 뜨고 있는데 어떤 바늘 사이즈를 뜨건 간에 약간씩 수축이 발생해요. 그래서 면사는 참 좀 대바늘로 떴을 때 어렵다 이런 느낌이 좀 들지만 완성하고 나면은 정말 잘 입게 돼서 이번에도 또 면사로 뜨고 있습니다. 이제 손 끝단이고요. 지금 매직 루프로 뜨고 있는데 매직 루프로 원통 뜨기 할 때는 저 이렇게 뜨고 나서 이렇게 뜨겠죠. 이렇게 뜨고 나서 이렇게 뜨고 또 이렇게 뜨고 또 다시 이렇게 뜨면은 이렇게 편물이 베베 꼬여요. 그래서 매직 루프 원통 뜨기를 할 때에도 평면 뜨기 하듯이 이렇게 뜨고 나면은 바늘을 편물을 뒤집어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쪽을 뜰 때는 다시 뒷면 뜨듯이 이렇게 편물을 뒤집어 줬을 때가 더 뜨기가 편물이 꼬이지 않고 편하게 뜰 수 있어요. 이렇게 몸판에 이렇게 붙어있는 편물 뜰 때가 좀 그렇고요. 그냥 일반 원통 뜨기 할 때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또 아주 지루한 고무뜨기 구간을 뜨고 있어요. 고무뜨기 구간 뜨고 있는데 지금 실이 안에서 토해내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실끼리 엉켜갖고 이걸 풀어가면서 뜨고 있어요. 실 회사에서 나온 브로셔에서 봤는데 안쪽에서 뽑아서 쓰면은 실 꼬임이 덜해진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안쪽에서 뽑아 쓰는데요. 또 어떤 거에서 보면은 두루마리 휴지 예를 들면서 안쪽에서 뽑으면은 실 꼬임이 더 강화돼서 더 많이 꼬인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무단 제가 항상 얘기했죠. 고무단은 정말 지루하지만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살짝 더 길게 떴을 때 입었을 때 만족감 있는 길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떠주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꼬아뜨기를 섞어서 뜨고 있어갖고 되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죠. 이렇게 좁은 고무단을 뜨게 되면은 이게 코가 잘 안 밀려서 자꾸 이 손가락이 무리가 가는 일을 벌어줘요. 그리고 저는 뜨게 할 때 이렇게 실을 이쪽 오른손으로 실을
새끼손가락으로 이제 실을 잡아서 장력을 조절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뜬금없이 새끼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새끼손가락 아프고, 이쪽은 지금 또 열심히 떠갖고 굳은 살 생기고 있죠. 요거 이제 다 뜨면은 없어질 거니까, 이쪽도 바늘 끝에 계속 걸리면서 이쪽에 굳은 살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핸드크림도 바르고요. 그리고 약간 오일 제품에 요런 큐티클 크림도 바르고, 그리고 요렇게 생긴 오일도 바르고 있어요. 이런 거 요렇게. 지금은 좀 애매하네요. 지금 바르면은 실에 묻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생긴 거. 다음. 진짜 손이 너무 건조해져요. 뜨게 하고 있으면은. 그래갖고 핸드크림도 바르고, 이런 밤 형태로 된 큐티클 네일 크림도 바르면서 하고 있어요. 이제 몇 단만 더 뜨면은, 몇 단이 아니죠. 좀 많이 뜨긴 해야 돼요. 반대편 떴으니까는 그거에 맞게 길이를 맞춰야죠. 이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하면은 무슨 꽈배기처럼 이게 편물이 꼬여요. 그래서 풀어서 이렇게 앞뒤로 놓고 떠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원통뜨기, 고무단 뜰 때는 이렇게 안뜨기하고 겉뜨기 바뀌는 구간에서 여기 실이 걸쳐지면서 코가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니까 그 부분에서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단의 시작점이지? 네. 절반 더 남았네요. 단의 시작점이 뜨다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혼동이 되지 않게 표시를 해둬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류니까 겨드랑이 쪽에서 코를 잡아서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어깨 쪽인지 겨드랑이 쪽인지 이거 보면서 구분이 되죠. 뜨다 보면은 저도 헷갈려요. 막 얼마큼 떴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지루한 부분이 있어갖고 뜨다가 자꾸 졸아요. 졸아요 자꾸. 그래갖고 안 졸려고 막 음악도 틀어놓고 넷플릭스 보기도 하고. 그런데 넷플릭스를 제가 이제 거의 다 봐서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해 막 이런. 웬만한 건 다 봐서 요즘에는 너무 볼 게 없어서 본 거 다시 보고 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넷플릭스는 아니구나. 디즈니 플러스에 보면은 옛날 디즈니 클래식이라고 하는 디즈니 고전 만화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다시 보면서 저게 저랬네 막 이러면서 다시 보니까는 뭔가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못 봤던, 예전에 관심이 없던 부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막 이런 거 있죠? 백설공주. 뭔가 백설공주는 이상해. 다시 봐도. 지금은 그래서 배트맨 보면서 뜨고 있어요. 저쪽으로 배트맨 보고 뜨고 있는데 되게 지루하네요. 배트맨. 저 배트맨 시리즈 되게 좋아하는데 그 3시간짜리 더 배트맨? 이거 되게 지루해요. 이게 재밌는 영상을 보면서 하면은 뜨기가 더 빨리빨리 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지루한 영상을 보면서 이 지루한 고무단을 뜨고 있다 보니 너무너무 졸린 거죠. 졸린 거를 잠을 깨기 위해서 뭘 자꾸 먹어요. 졸리니까. 안 졸고 싶어서. 먹으면은 살이 찌죠. 안 움직이면서 이렇게 뜨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또 먹기까지 하면은, 살이 얼른 다 뜨고 나서 이제 운동 모드로 전환해야죠. 그러면은 조금 더 열심히 뜬 다음에
마무리 단 되면은 또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이 토해낸 실들이 좀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뽑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실 안 나와서 이렇게 잡아 당겼더니 얘네가 한 번에 나온 거예요. 어디가 끝이야? 이게 여기까지 뜨면 일단 여기가 끝나겠네요. 이렇게 실이 엉켜서 나오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면사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안 풀어주면은 여기 이렇게 매듭 같은 게 생겨갖고 잘 풀어줘야 돼요. 너무 많이 뽑았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것 봐. 어디까지 이거 막 뽑았는데 여기까지 안 뜨게 되면은 완전 대략 난감한 상황이 되겠는데? 이런 거 제가 좀 성격이 이런 것도 못 참죠. 이제 됐다. 이 정도. 제가 한번 떠보고 여기까지 다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짠! 지금 다 떴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하는 법은 저는 그냥 덮어 씌워서 마무리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해서 덮어 씌워서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끝단이 만들어지죠. 그냥 1차에 깔끔한 단이 됩니다. 튜브러 바인드 오프 방식으로 끝에 둥근 단 마무리를 좋아하시면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저는 그냥 이거는 전부 다 일반 코막음을 했기 때문에 맞춰서 일반 코막음을 할 거예요. 아까 빼놨던 실은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미리 실을 빼놨더니 얘네들끼리 다시 또 엉켜갖고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남을 건데 너무 많이 뽑아놨네요. 이 정도면은 남죠 실이. 그래서 하나씩 덮어 씌워서 마무리하면은 이제 소매가 끝납니다. 고무단 모양에 맞춰 뜨면서 한 코씩 덮어 씌워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미권 도안에서는 덮어 씌우는 패턴에 맞춰서 아랫단에 뜬 거 모양을 유지하면서 한 코씩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코막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네, 일본 쪽 도안으로 가면은 이 덮어 씌우는 방식보다는 돗바늘 이용해서 끝단을 둥글게 마무리하는 그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예외가 있다, 예외적으로 브리오시 뜨게 할 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조금 안 예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브리오시는 조금 다른 코막음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끝단이 예쁘게 나옵니다. 저는 브리오시 뜨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덮어 씌우는 마무리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요. 이게 가장 간편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면사로 뜨고 있기 때문에 좀 편물이 늘어지는 경향이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은 세탁 후에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코막음이 다 끝나가네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남은 코 사이로 실 너무 많이 뽑아놨어요.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요. 이 바늘 이제 빼놓고 가위로 이제 실꼬리 좀 남겨서 정리할 부분만 남겨서 실을 잘라주면 돼요. 이 바늘이 안 좋아서 가위가 안 좋아서 한 번에 안 잘립니다. 그 다음에 치우고 얘는 이제 사이로 슉 빼주면은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끝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 벌어지는 거는
이런 코바늘을 이용해서 앞쪽이랑 연결해 주면 돼요. 여기 이 단의 첫 코입니다. 이 부분이 첫 코에 이렇게 생긴 코마금한 부분 이 사이로 이렇게 코바늘을 집어넣고 이 실을 걸어서 이 사이로 쇽 빼줘요.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 코 마금 했던 이 부분 있죠? 요 끝코 요 사이로 이 실꼬리를 걸어서 빼주면은, 자, 아까 단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얘네끼리 샥 연결이 되면서 이 끝단에 단 차이로 인해서 한쪽이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길다란 실꼬리 정리해 줘야죠. 이 길다란 실꼬리는 이렇게 편물을 뒤집어서 고무단은 이런 게 좋아요. 이 안쪽에 요 안뜨기가 앞면에서는 겉뜨기로 보이잖아요. 이 만들어진 라인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따라서 실을 쪽 빼주면 돼요. 돗바늘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코바늘로 할게요. 요 정도. 요 끝까지 어차피 다 빼야 되니까 중간 부분에서 한번 빼고 두 번에 나눠서 실을 뽑아줘야죠. 한 번에 하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가끔씩 실 가닥이 중간에 걸려서 제대로 안 뽑히는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자, 여기 끝에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골이 너무 많이 남겼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사이로 이렇게 빼주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끝까지 돼야 돼요. 중간에 멈추면 이게 실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그리고 막 소매를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끝까지 이 부분 이렇게 건 다음에 이렇게 빼주면은 이제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너무 길게 남겨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남기고, 너무 바짝 끊으면은 실을 또 너무 바짝 끊으면은 나중에 겉면에서 보일 수도 있어서 약간 길이를 남겨서 한 다음에 쏙 집어주면은 마무리 해서 이제 소매 끝까지 끝났고요. 지금 좀 제가 그랬잖아요. 흐느적거리는 이 느낌은 세탁하면 사라질 건데요. 이제 세탁하고 다 건조한 후에 보여드릴게요.